요즘 고수차 많이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수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야생 고수차를 10한 4, 5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알지. 이 야생 고수차가 이 차인가와 인연이 된 것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에요. 물론 돈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야생 고수차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생 고수차에서 강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차인가에서 왜 얼마 야생 고수차를 고집하느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말이 궁금하네. 말이 궁금하지.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차를 좋아하는 차꾼이에요. 그렇게 차를 많이 마시지. 양뜨기로 마십니다. 그렇기는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3, 4리터 정도를 마셨지. 차와 인연은 8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86년도 제가 9월달에 군에 제대하고 나서 거의 12월달에 절에 한 3개월 정도 있게 됐어요. 그때 절에 저희 스님이 선빵 댕기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중구포 이렇게 해가 꽉 비벼갖고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마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 스님이 아프시갖고 이제 잠시 이렇게 시봉회로 절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절에 이제 인연이 돼갖고 스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는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차 한잔 마시라고, 녹차. 그때까지 녹차도 차자도 몰랐습니다. 녹차도 몰랐고. 근데 스님 방에 가니까 스님이 차를 내면서 이 차는 9분까지 마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로 차를 마셨는데 그때 뿅 갔지. 척해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감미로웠지. 무슨 이런 맛이 있노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차꾼이 될 소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녹차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갖고는 중국의 어룡차, 철가놈,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떴던 어룡차들, 철가놈 종류, 반바르차드가 한 50가지 정도 됐는데 그걸 전부 다 마셨습니다. 차를 너무 좋아해가. 그 후에 이제 보이차를 접했지. 그러다가 야생 고수차를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이 야생 고수차가 만나기 전에도 하루에 차를 많이 마셨지. 많이 마셨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때는 차 장사를 해가 좋아하는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예민했습니다. 예민해갖고 차를 마시고 한 1년 정도 장사를 했나. 그러니까, 보이차에 습창차와 건창차가 있어요. 그렇게 차를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창으로 보관하느냐, 습창으로 보관하느냐. 그렇게 차가 지금 한 20년 정도 오래된 차들은 그런 종류의 차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서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 차가 습창인지 건창인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이 안 되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습창차 같은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짜 차지. 예, 보이차가 가짜 보이차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차들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차를 마셔보면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된 맛이 나오니까 가격을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기도 되지. 그런데 저는 그걸 차를 워낙 좋아하고 부으라 마시라 이렇게 마시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몸으로 습창과 건창을 구별할 수 있는 몸이 됐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차를 마시다가 2004년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쿤밍이죠. 중국 쿤밍에 차 도매시장에 차를 구하러 갔는데 15년 이상 된 이렇게 보이생차 중에 건창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보이생차 중에 건창을 이렇게 구해와도 가격이 여기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따위는 30년 정도 된 차가 한 20만 원 하는데 저는 거기서 사올 때가 1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어떠냐면 거기다가 운송비하고 제 경비 붙이면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들었는데, 팔락하면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잣대가 안 나왔지. 그래서 차를 팔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30년 정도 된 차는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습창차지. 그런데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습창인지 건창인지를 모르고, 습창차들은 보통 어떠냐 하면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된 차를 습창 창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빼나와갖고 오래된 차처럼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그렇게 소비자들은 더 모르지, 그걸. 그래서 이제 차를 팔 수가 없더라고. 이 갖고 오다 이 팔리지 않으니. 근데 차를 찾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매시장 가서 차를 한 100개 정도 마시면 한 두세 개 차지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몸이 작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습창차 한두 모금만 마셔도 몸이 완전히 퍼지지. 그리고 호텔에 거의 한 하루 이틀씩 뻗어 있고 이래 합니다. 근데 곤명에서 보면 곤명이 1,500꼬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지나면 그것도 고산병이 옵니다. 두통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차를 찾으면 한 10일 정도를 이렇게 차 도매시장을 도는데, 이게 뭐 습장차를 묵고 힘든 데다가 고산병이 와가 힘들죠. 그렇기는 어떤 데는 뭐 한 4, 5일씩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텔에 뻗어 있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거 참 도저히 차를 팔 수 없으니까, 갖고도 팔 수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생차를 하자. 그렇게. 근데 이제 생차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중에는 전부 다 숙차를 마시고 있는데, 숙병을 마시고 있는데, 생차까지 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차장사를 접어야 되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그래, 일단 생차를 갖고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 생차를 이제 수입을 했죠. 수입을 해가 이렇게 차를 마셔보니까, 차는 맛이 좋아요. 괜찮아요. 깔끔하지, 생차들이. 그런데 이제 속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속이 좀 불편한데. 그래, 그때 무슨 말이 돌았냐면, 시중에서 차를 먹는 사람들끼리 생차를 마시면 속이 아린다 했어요. 그래, 서리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뭐 생각했죠. 그것이 이제 원료, 비료 농약을 치가 그런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좋은 차를 찾아보자.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는데 두 번째로 갖고 온 차가 이제 야생차예요. 근데 그 야생차가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그때 그 시에 해차가 한 30원 정도 했다면, 그거는 얼마냐면 800원 정도 했거든요. 편당에. 그렇기는 저희 와이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이죠. 그렇기는 그때 저희 와이프 고향 쪽에서는 언니는 얼마 정도 했냐면, 임금 노동자들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었죠. 그리고 차 두 평 먹으면 한 달 월급하고 갖다 있길래 난리가 나죠. 집사람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한 박스 소마, 그때 20피트 큰 컨테이너에 한 컨테이너 생차를 사올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 박스에 갖고 오는 게 그 정도로 비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차를 제가 만약 그때 돈이 좀 많으니까 그 차를 다 사놔서만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차가 한 편당에 중국에서 인민폐 5만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차를 갖고 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먹어보니까 20년 정도 된 보이생차보다 속이 편한 거예요. 시원하게. 시원하다.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저희 가게가 웅보다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에 있는 차들 다 꺼냈어요. 오래됐던 차, 20년 정도 차를 다 꺼내갖고, 이제 같이 마시기 시작했죠. 이렇게 품평하려면 같이 마셔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원료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원료가 좋은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생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지. 야생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렇게 야생차를 찾다가 이제 고수차를 만났죠. 근데 세 번째 만났던 고수차는 뭐냐면 한 200년 정도 된 재배용 고수차예요. 지금 저쪽 보시면 제일 위에 칸에 있지. 저놈이 그때 2004년도 제가 갖고 온 200년 정도 된 고수차예요. 아니, 저걸 한 1년 정도 먹였기는 다른 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알아갖고 뭐 20년짜리, 30년짜리 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비료농약이 있었기는 당연히 몸이 물리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그러면 야생차고 고수차인 걸 한번 찾아보자. 야생차인데도 고수차로. 그래서 이제 그때 차 도매 시장에 저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朋友들한테 처음 다 이야기를 다 했죠. 야, 이런 차 좀 구해줘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수소문 해가 한 번은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니까 여름에 차가 한 5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야생차하고 고수차더라고요. 그래야 한 3일간 그걸 품평을 다 했어요. 혼자 앉아서. 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묻고, 그래가 가격 대비 무엇입니까? 차가 제일 좋은 걸 이제 선택했죠. 거기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500년 이상 된 고차수입니다. 물론 그때는 다른 지역 것도 있습니다. 한 3-4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지. 그래서 이 야생고수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차 한잔 먹고 시작합시다. 목이 마르네. 아이고. 강의가 별로 재미없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아이고, 참, 내가 보다 재미가 없구만. 역사가 재밌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야생 고수차를 만나기 전에, 그냥 우리 200년 고수차도 하루에 한 5리터 정도 마셨습니다. 5리터 정도 마시다가, 야생 고수차를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야생 고수차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별나지는 거죠. 그때는 별난 몸인데다가, 이놈의 야생 에너지 있는 것까지 먹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태권도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야생 고수차를 먹으니까 이제 몸이 별나져가지고, 비료농약을 든 건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비료농약을 든 차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료농약을 든 차를 마시면 1~2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비료가 들었다, 농약이 들었다,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죠. 별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 이제 속이 좀 불편하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농약이나 비료가 드는 음식 먹으면 그것도 몸이 또 저희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더 주인 보고 그런 거 여치 말라고. 야, 그런 거 여우면 안 된다. 나 힘들다고 자꾸 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런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를 딱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지금 말하는 몸 반응이지. 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먹고 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불편하면 이제 야생고수차를 먹고 속을 풀어줬지. 풀고 나면 괜찮아요. 그래,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몸 반응이라는 새로운 이제 이렇게 차를 품평하는 방법이 탄생된 거죠. 그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차를 색향미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걸 판단하고 안 되면 이렇게 엽조를 보죠. 어퍼가 엽조가 보고, 비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모금만 마시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 사실 어째 보면,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제 품평 실력 수준은 한국에서는 잘 몰랐어요. 이제 중국에 가면 알지. 중국에 가면, 제가 그때 중국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가르쳤어요. 왜냐면 가면, 중국 차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차가 한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놔두놨습니다. 품평해달라고.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아닌지. 그때는 이제
차가 20년 정도 된 차인지 아닌지, 습차인지 건차인지가 가장 많은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야생차인데 이게 농약이 있는지, 불이가 있는지, 그렇게 품평을 해줬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어지죠.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 음식이나 넣지 마라 하죠. 그리고 장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생 고수작 하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남들 다 숙차 마시고 있을 적에 생차 마시지. 그러다가 파는 건 또 어떻습니까? 해차를 팔지. 그렇길래 눈만 맞더니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도 오래 버텼지. 아시는 분 있네. 미루님 운보당 할 때부터 봤잖아요. 오래 버텼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제가 야생고수차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손을 놔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데가 노가다를 해도 그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차가 필요했고, 이 야생고수차가 먹어보니까 사람 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차를 안 좋은 음식을 좀 먹고라도 이 차를 먹고 풀면 사람이 건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고수차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버티가 오고 살아남은 거죠. 아까 미루님이 여기 오셔갖고 차이스쿨이 한 1년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4년까지 버텼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힘들었습니다.